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2월 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자, 시장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자면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일 테마나 이슈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당일 주도주, 대장주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좋은 시장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코스피 대형주 또 우량주 쪽에 이 외국인의 거의 뭐 쇼핑을 하듯이 그냥 주워 담는 모습에 의해서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또 좋은 모습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오늘 인트로메딕을 좀 보고는 있었는데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이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그나마 이 종목 한 종목 정도 좀 매매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 싸이월드 인기 폭발에 대한 지분 보유 부각이 됐고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습니다. 자, 그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요런 이제 일봉상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가 6,500원짜리였거든요. 자, 이 자리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대응했다면 수익이 났었긴 했습니다. 6,500원짜리가 대충 좀 거보면 한 요 정도 되죠. 자, 요 정도 자리인데 자, 여기서 좀 매매하기가 애매했던 게 돌파할 때의 거래대금이 좀 제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터지질 않았고 돌파할 때의 봉의 길이도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질 않아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승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만약에 지지저항 라인 잡아서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렇게 수익 났겠죠. 단기적으로. 자, 요 구간도 뭐 9%가 넘는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 챙기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 기준과 좀 맞지 않아서 그냥 관망만 했더니 이게 또 잘 상승이 나왔습니다. 쭉 상승이 나와서 횡보 잘 하다가 결국에 오후장에 좀 투매가 떨어졌는데 투매 떨어질 때도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뭐 한참 미치지 못해서 투매 매매로도 좀 대응을 하질 못하는 종목이 됐고요. 자,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 특징주는 사실 볼만한 게 없습니다. 이 종목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횡보 기간 만들다가 고점 돌파를 하고 뭐 파동상으로 보자면 한 2차 파동 구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파동 구간이죠. 자, 거래대금 앞에 이제 돌파하는 거래대금을 넘겼기 때문에 양호하죠.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재료 나쁘지 않고 앞에 이런 큰 산이 하나 있죠.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보자면은 이제 3차 파동이 다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으로 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메딕 정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사실 오늘 당일 대장주급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특징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은 없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시장을 뭐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가장 이제 시총 비중이 높고 오늘도 상승률이 이 어지러운 혼돈의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이제 EUV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FST, SNS텍 같은 종목들이 또 EUV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8인치 관련해서 DB하이텍은 이렇게 이제 전고점 뚫고 신고가로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 딱 전고점 뚫은 자리에서 또 지지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요.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의 종목들의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보면 단기 낙폭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설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단기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락 이후에 이제 싸 보이는 가격대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이런 종목들 쇼핑하듯이 좀 주워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유아 관련주 관련해서 대한유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급락이 떨어졌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낙폭과대에 의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좀 강한데 현대미포가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주급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좋았고, 특히 오늘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진짜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이 있어요. LG 생활건강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인데,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팬데믹이 창궐을 해서 급락이 떨어졌던 지점까지 떨어졌어요. 이 단기적으로 LG 건강 같은 경우는 거의 6, 7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싸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단기에 정말 급락이 떨어졌고, 오늘 또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수 유통 관련한 종목,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낙폭 과대에 의한 진짜 싼 구간이라는 인식이 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작년 3월 이 팬데믹 시기에 이 급락이 떨어졌던 거의 그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또 있는 구간으로 인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좀 우량주, 대형주 쪽에 낙폭 과대에 의한 진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쇼핑하듯이 매수를 좀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계속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는 모습이지 사실 특별한 어떤 섹터에 좀 주도주급의 뭐 새로운 어떤 성장 섹터에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냥 전반적으로 싼 종목들을 매수하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서 장대 항봉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900포인트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완전히 다 잡아먹었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요게 한 가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장대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이틀간에 만들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양봉 캔들로 이거를 다 이겨낸 겁니다. 매도세를 이겨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900포인트를 다시 재이탈만 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2900포인트는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뭐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시장이 정말 외국인의 손에 너무 농락을 당한다, 너무 놀아난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자리 이탈이 나올 때 이 이탈이 나오는 날에 매도 수급의 주체는 이 하락의 원흉은 제가 금융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11월 30일이 이날이잖아요. 이날 11월 30일에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사실 시장을 하락시킨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외국인이 사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 수급이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날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틀 동안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이 시장을 다시 들어 올렸죠. 자, 결국에는 금융투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엇박자를 좀 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죠. 결국에는 금융투자는 엇박자를 제대로 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사실 이런 시장 하락의 주된 수급 주체의 역할은 항상 외국인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외국인은 이 시장을 급락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에 이렇게 2조 원 가까운 매수 수급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 투자의 매도 수급에 의해서 단기 급락이 떨어진 것이지 외국인은 이 자리를 깨고 싶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좀 결과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줄곧 매도를 하다가 이틀 동안 매수 수급을 보여준 거는 연기금도 대부분 대형 우량주 쪽 코스피 종목들의 이제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수익을 챙기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낙폭과대에 굉장히 싼 종목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연기금들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선물 시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경우 극히 드물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수급들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의 의지는 외국인의 의지는 아니었다, 의도는 아니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양봉 캔들로 좀 만들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음봉을 다 이제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주면서 회복을 해줬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 그런 이유는 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좀 쓸어 담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배터리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NFT, 인터넷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부분 포진이 돼 있잖아요. 자, 그쪽 관련한 종목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고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수익 실현 욕구에 대한 모습도 보여졌겠죠.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2차전지 배터리 섹터의 종목들이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의 좀 매도가 많이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 나왔죠. 대부분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의 종목들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좀 매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출회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과는 조금은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런 1000포인트라는 자리를 또 회복을 해주는 위치가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이탈은 외국인의 의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틀 동안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 수급으로 인해서 다시 2,900포인트를 회복해주고 또 이런 음봉을 다 이제 회복을 해주는 양봉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후의 움직임은 여기서 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고 강하게 위로 뻗는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강력한 수급을 이어서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의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현재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에 대략 한 30여 개국 이상 40여 개국 정도의 현재 확진자가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오미크론이 완전히 뚫렸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미국 시장도 오미크론에 뚫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장 후반부에 급락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정말 적나라하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진짜 외국인의 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이 3일간의 모습이지 않나,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오늘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은 허탈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시장은 좋았지만 어쨌든 뭐 개인적인 기분은 좀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2900포인트 회복을 해주고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단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좀 하락을 해준다면 다시 2900포인트에서 지지를 확인해 주고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 이제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거의 수렴을 시키고 끝자락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주에서 이제 대략 뭐 한 4일 정도 지났죠. 그렇다면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쯤에는 화이자에서 이야기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정체 파악, 이 오미크론의 어떤 강도라든가 또 뭐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차후의 시장의 모습을 또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은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줬고, 2900포인트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